오늘 주제는 엉덩이 통증이 나으려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자,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허리 통증, 요통과 함께 병원에 굉장히 자주 방문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증상들도 비슷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는 분명하게 구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엉덩이 통증을 한 번 더 표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엉덩이도 사실상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면을 보시면 이 B, H, T 이런 식으로 이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제 B가 버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적인 표현이죠. 이것도 엉덩이고, 크게 힙이나 버턱이나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궁둥이?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B 부분 궁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엉덩이. 그 다음에 맨 위에 일직선상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장골능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엉치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T 라인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허벅지 뼈에 그 허벅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서 보면은 엉덩이는 이렇게 표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장골능선이라고 하는 뼈를 기준으로 해서 허리뼈하고 골반뼈가 만나는 지점이 엉덩이이고, 또 양쪽의 넓적다리뼈가 만나는 그 지점, 고관절이 있는 것도 엉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만져보면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중샷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올릴 때 보면 양쪽에 만져지는 엉덩이에 뼈가 있죠? 톡 튀어나와 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장골이 시작되는 장골 능선이에요. 그래서 다 만져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는 그 자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능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허리뼈고요. 그 허리뼈가 아래쪽으로 붙는 이 골반뼈랑 붙는 자리, 요 가운데, 어머님들이 오시면은 꼬리뼈가 아프다 그러시거든요. 꼬리뼈가 아프다는 그 위치가 바로 천골, 엉치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엉치, 그 다음에 여기는 엉덩이뼈인 장골,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궁둥이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데 이제 치골, 좌골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뼈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주요한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골 능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아래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보면은 이 장골 능선에 의해서 엉덩이의 라인도 결정이 돼요. 척추를 보는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누워서 엑스레이 찍는 게 많은데, 기립 상태, 스탠딩, 일어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다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라인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인은 그러면 엉덩이 통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익히 보셨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분들은 하실 텐데, 가장 이제 흔한 건 척추 질환입니다. 엉치 질환이나 엉치 통증, 엉덩이 통증의 주요 원인은 척추 질환이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관절 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힘줄염이나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많이 유명한 병이죠. 자골신경통이나 이상근 증후군. 근데 사실상 이 두 가지 질환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임상적 중요성을 많이 두는 질환은 아니에요. 하지만 통증을 다루는 의사한테는 또 중요한 병명이죠. 다음은 이제 천장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비교적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한데, 요즘은 이제 진단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조기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류마티스 내과에서도 이런 엉덩이 통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죠. 자, 척추 질환은 퇴행성 디스크랑 척추 협착, 추간공 협착증, 전방 전이증, 이러한 모든 질환들이 다 엉덩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고관절 질환은 골관절염, 그리고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 이제 술과
음주와 스테로이드의 과사용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죠.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관절 무혈성 괴사. 그다음 비구 이형성증. 이제 고관절을 가지고 있는 소켓으로 둘러싸는 비구가 모양이 맞지 않아서 요통도 자주 생길 수 있고 디스크로 오인될 수도 있는 증상이죠. 그다음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 딱히 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는데 중간에 관절을 싸고 있는 힘줄과 그 주위에 있는 점액낭들이 뭔가가 뻐거덕뻐거덕거리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이름도 붙이게 됩니다. 증상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추된 거에 따라서 정밀 진단을 통해서 병을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감별 진단을 할 때 통증의 부위나 동반된 증상이나 통증의 양상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통증의 부위를 한번 제가 짚어드려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기준선을 이제 알았어요. 장골능선. 여기 만져지는 뼈라고 그랬죠? 요 장골능선을 통해서 안쪽은 엉치, 바깥쪽은 엉덩이, 요 좌골은 궁둥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꼬리뼈, 좌골 부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바로 지금 표시한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앉아있을 때 만져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을 때 안쪽에다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그 엉덩이에 만져지는 뼈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좌골이에요. 궁둥뼈거든요. 그래서 그 좌골 근처에서 신경통 같은 증상이 생기면 좌골신경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엉덩뼈, 좌골뼈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와서 허리는 아닌데 허리보다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미추, 꼬리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골과 꼬리뼈는 제가 같은 곳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병명은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곳이 아프면 어떠한 병들이 있고 어떠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근육이에요. 엉덩이에는 근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속근육들이 있거든요. 이 근육에 염좌나 긴장이 올 수 있어요. 염좌나 긴장은 쉽게 말해가지고 살짝 삐끗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특별하게 다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엉덩방아를 쪄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염좌와 긴장은 그냥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연 치유를 하는 과정 중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줄염과 점액낭염이에요. 힘줄염과 정액낭염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라고 칠게요. 뭐 다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찢어지거나 멍이 들거나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게 스스로 힐링을 할 거예요.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은 원상복구를 할 거고 어떤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부분이 이렇게 상처에 굳은 살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줘서 힘줄에 딱딱한 면이 생기거나 혹은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힘줄을 다치게 만들면 힘줄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점액낭이라고 해서 관절과 관절 사이에 쿠션처럼 들어있는 우리 물질이 있거든요. 그러한 구조물이 또 이렇게 손상이 와가지고 찢기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하게 돼서 정상적인 조직을 다치게 만들게 되면 또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좌와 긴장이 먼저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게 계속 순환에 돌아서 다쳤던 부위가 혹은 상처가 난 부위가 염증을 일으켜서 반복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좌골 부위의 통증에서는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리뼈나 궁둥뼈 좌골에서 병이 생기는 것들을 예전에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재단사 병이라고 했어요. 재단사의 병. 무슨 재단사가 뭐야? 옷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꼬매거나 만들거나 서양적인 표현이죠. 유럽에서 썼던 표현인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병이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특히 몸이 마르고 작은 여자분들이 병이 굉장히 심해지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 딱 그 부분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30분을 앉아있기 힘들다. 나는 뭐 15분도 앉아있기 힘들다. 저는 뭐 쿠션 없이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좌골과 그 꼬리뼈 미추골과 이 사이에 있는 골반 바닥에 있는 힘줄의 염증이 생기거나 저맥락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외상의 과거력이 분명했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증이 지속되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여성분들은 미추골절이나 천골골절도 생길 수가 있고요. 특별한 외상 없이도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가지고 피로골절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 3주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맥락염이나 힘줄염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주사요법으로 치료되는 경우의 대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약만 먹어도 나아요. 근데 힘줄염이나 저맥락염도 어느 정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디스크로 오인할 정도로 많이 아프거든요. 그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주사요법으로 몇 차례만 시행해줘도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엉덩뼈와 두덩뼈 위치를 가지고 어떤 질환이 있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렇게 보여져 있는, 우리가 앉으면 제가 만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위가 어디예요? 궁둥이뼈, 좌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엉덩뼈와 두덩뼈는 어디인지 봅시다. 엉덩뼈는 이제 가장 큰 장골이에요. 제일 넓은 부위고 바로 고관절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느끼시는 부위는 일어났을 때 만져져요. 앉아있을 때 만져지는 건 좌골인데 서서 엉덩이를 만져보시면 그 엉덩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몸이 좀 마르시거나 조금 근육이 빠지신 분들은 만져집니다. 그 부위가 바로 이제 이 엉덩뼈의 메인이 되는 곳이고 두덩뼈와의 간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곳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바로 골관절염이 흔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충돌 증후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질환은 고관절 자체에서 생기는 병이고 고관절을 지지해주고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병들은 이제 석회성 힘줄염, 마찰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힘줄염이 생기는데 그 굳은 살이 딱딱해져 가지고 이제 석회화가 돼서 엑스레이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고관절 주위의 저맥락염. 고관절 주위에 있는 저맥락이 특히나 마찰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통증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를 비롯한 척추 질환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고관절 주위에 있는 저맥락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디스크를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이거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고관절과 넓적다리뼈를 보면 바깥쪽에 전자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맥락염도 잘 생겨요. 거기는 이제 고관절의 바깥쪽 부위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만져진다고 하는 그 장골 능선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아래쪽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허벅지 바깥쪽입니다. 이 허벅지 바깥쪽에 생기는 전자부 정맥락염은 디스크로 오인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맥락이 크기 때문에 찢기거나 또 인대와 힘줄이 붙으면서 통증이 내려가게 되면 마치 방사통처럼 내려가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디스크인 줄 알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맥락염인데 허리에다가 주사를 맞거나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골반 쪽에 검사를 해본 다음에 MRI 통해서 저맥락을 확인하고 거기에 주사를 맞고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부 저맥락염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 잠잘 때 야간에 돌아 누울 때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돌아 누울 때 그 부분이 눌리게 되면 아파서 잠에서 깨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저맥락염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좌둔 정맥락염은 아까 말했던 그 꼬리뼈하고 좌골 사이에 요 아랫부분에 저맥락염이 생겨갖고 생기는 것이 좌둔 정맥락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이호 정맥락염은 이제
그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장요근과 그 사이에는 힘줄에서 생기는 정맥낭염으로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도 연관성이 높은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디스크 질환과 유사하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양반다리를 하면서 내가 원인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고관절 주위에 점액낭이나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의사들은 이렇게 패트릭 검사라는 걸 통해서 그 힘을 줘가지고 통증을 느끼는지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관절 질환이 매우 의심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엉치뼈하고 엉덩뼈 부위입니다. 자, 엉치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장골능선의 가운데 바로 척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천골이 바로 엉치뼈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깥쪽까지 엉덩뼈 부위죠.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허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허리는 안 아프고 허리 옆에가 아프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짚고 오시거든요. 이것도 바로 엉치뼈, 엉덩뼈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 질환이 있게 되면은 가장 흔한 것들은 척추 질환이에요. 허리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추간공 협착증, 이런 것들이 바로 엉치, 엉덩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거고, 아무래도 허리띠에 병이 생기는 데가 가장 많은 곳이 4번, 5번 아니면 5번 천추 2번이니까 4번 5번이 대부분 그 장골 능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천추뼈는 엉치뼈니까 결국에 이쪽에 생기는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들은 모두 엉덩이 통증, 엉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은 고관절 질환과는 다르게 다리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다리에 당김이 많이 생기게 되고 다리까지 내려오는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동반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척추 질환을 아주 의심해 보게 되고요. SLR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척추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진료를 보시면 원장님들이 이런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척추 질환은 아무래도 다리 증상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동반하고, 고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타구니 쪽이라든지 다리를 꼬은다든지 양반다리가 힘들다든지 그런 포인트로 감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환자들이 이렇게 구별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환자분들은 오시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같은 증상인데 병을 2가지 이상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허리와 엉치, 허벅지, 궁둥이 여러 가지 질환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